제 이름은 카가야 유토, 35살의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이야기는 하루아침에 제가 5살 아이의 아빠가 되고만 이야기입니다. 제 나이 32살 때 4살 연하의 여자친구 타츠미와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나이가 있어서 빨리 아이를 갖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 동료가 불임증이라 아이가 안 생긴다고 했었어. 어머,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일단 나도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그럼 나도 알아볼게. 이런 건 빨리 알아보는 게 좋으니까.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아내가 불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검사 결과로 아내는 무척 우울해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당신은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평생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은 타츠미뿐이야. 선생님이 불임 치료에 따라 임신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셨잖아. 타츠미가 한다고 하면 나도 최선을 다해 도와줄게. 유토씨, 고마워요. 그 후 3년간 열심히 치료를 받았지만 더는 노력해도 힘들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평생에 없었던 극심한 우울증에 걸렸고 외출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여자랑 같이 살아봤자 뭔 소용이야? 타츠미, 몇 번을 말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건 너뿐이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그게 이혼 사유가 될 순 없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면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되지. 언젠가 당신도 바람을 피우게 될 거야. 못 믿겠어. 상처받기 전에 이혼하고 싶어. 그런 말 하지 마. 타츠미가 날 믿어줄 때까지 내가 더 노력할게. 저보다 몇십 배는 더 큰 상처를 입은 타츠미. 그래서 저는 타츠미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무조건 칼퇴해 회사에 부탁해서 일주일의 절반은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타츠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인터넷에서 딩크 부부의 생활을 검색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매달 여행을 가거나 취미에 몰두하는 등 생동감 넘치는 부부들의 이야기를 찾게 됐고 그중엔 우리처럼 불임 치료 끝에 아이를 포기한 부부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 주변엔 우리와 같은 불임 부부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생기지 않아도 다 극복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자 타츠미도 조금씩 기운을 되찾게 됐습니다. 유토씨, 저번엔 너무 심한 말을 해서 미안해요. 유토씨는 나를 위해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줬는데. 괜찮아. 타츠미가 다시 기운을 되찾아서 다행이야. 앞으로는 우리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타츠미는 기운을 되찾았고 우리는 결혼 3년차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로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뭐? 형이 죽었다고? 다름 아닌 형 유스케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형뿐만 아니라 함께 타고 있던 형수님도 같이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뒷좌석에는 5살 된 조카도 함께였다고. 솔직히 저는 형이 결혼한 사실도 아이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왜냐면 형은 20살 무렵 부모님과 다툰 후 집을 나가버렸고 그렇게 쭉 형의 소식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신원 확인을 한 결과 우리 집을 찾아냈고 우리 가족과 형수님의 가족만 모여 장례를 작게 치르기로 했습니다. 사실 형수님도 똑같이 가출한 상황이어서 장례식장엔 어색한 분위기만 흘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제 조카인 하루카도 있었습니다. 조카는 기적적으로 경상에 그쳤고 사고 당시의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형수님도 외톨이 인생이어서 형수님의 가족이라고는 부모님, 시부모님, 그리고 저뿐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몸이 약하셔서 아이를 키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형수님의 부모님도 나이가 많으셔서 조카를 거둘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카는 시설로 가야만 했습니다. 하루카는 멍하니 부모님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도 모른 채 이게 어떤 상황인지조차 모르는 듯 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 없이 무표정한 얼굴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뭔가에 홀린 듯 조카의 손을 잡고 혹시 괜찮으면 작은 아빠랑 같이 살래? 저는 거의 반충동적으로 처음 만난 조카를 거두기로 했습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일단 우리 집으로 하루카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루카는 생각보다 아무렇지 않게 저를 따라와 줬습니다. 여기가 작은 아빠네 집이야. 하루카 방도 곧 준비해줄게. 그러자 조카는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작은 아빠는 혼자 살아요? 조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사실은 몇 주 전 어떤 사건이 있었거든요. 여보, 지금 어디야? 지금 퇴근한 거예요? 늦었나요?
야근했거든. 그것보다 이 늦은 시간에 어디 간 거야? 아, 지금 친정에 와 있어요. 친정에? 혹시 장모님한테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없어요. 그럼 왜 간 거야? 뻔뻔하네요. 왜 왔는지 다 알면서. 진짜 몰라서 그래. 왜 간 거야? 오늘도 야근한 거 아니잖아. 그 여자 집에 있다 온 거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더니 아내는 친정집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해두는데 저는 바람을 피운 적이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는 타치미와 서로 사이좋은 부부로 지냈습니다. 바람을 의심받을 만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해보려고 했지만 타치미는 완강했고 저와 이야기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타치미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기에 사실 작은 엄마가 있는데 일이 있어서 잠깐 어디 갔어. 며칠만 있으면 돌아오실 거야. 라며 대충 둘러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하루카를 침실에서 재우고 아내에게 전화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상의도 없이 저지른 일이라 화를 낼 줄 알았지만 아내는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알았어. 근데 나 집엔 안 갈 거야. 그렇게만 말하고 이야기가 끝나버렸습니다. 이렇게 조카와 둘만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예상한 대로 저는 무척 서툴렀습니다. 해본 적도 없는 아빠 노릇을 하기 위해 매일 아등바등했죠. 이럴 때 아내가 있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걸 바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신경이 쓰인 건 하루카였습니다. 고집을 부리지도 않고 말하는 대로 따라주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제게 마음을 열어주진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저와 지내면 지낼수록 부모님의 죽음을 더 실감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냥 이대로 계속 지켜봐주는 수밖에 없다고 마음을 굳혔지만 더 신경 쓰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기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들어줄 수 있어? 돌아와 달라고 하는 거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돌아와 달라고 부탁하려고 했는데 이 일만이라도 괜찮으니까 하루카 좀 돌봐줘. 무슨 일 있어? 사실은 출장 일정이 잡혔거든. 당신이? 웬일이래? 그러게 하필 이럴 때 말이야. 출장 간다고 하고 설마 불륜 여행할 생각은 아니겠지? 있지. 혹여나 진짜 혹여나 하는 말인데 불륜 여행이라고 해도 하필 이럴 때 갈 리는 없잖아. 뭐 그건 그렇네. 못 믿겠으면 출장지에서 사진도 보내줄게. 알았어. 이번만이야. 하필 이럴 때 거의 없었던 출장 일정이 잡혀버린 것입니다. 서둘러 아내에게 돌아와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평소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도 잘 돌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조카를 더 잘 돌봐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에게 하루카를 맡기고 저는 그대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아내에게 의심을 받는 게 싫어서 슈퍼칼 호텔 사진과 출장지 사진 몇 장을 찍어 보냈습니다. 하루카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라인을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고 나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 급하게 일을 끝내고 저녁쯤 집에 돌아갔는데 나왔어.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두 사람이 외출이라도 했나 싶었는데 하루카! 작은 아빠. 방 안엔 하루카만 덩그러니 앉아있었고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하루카를 진정시키고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 작은 엄마가 안 계셔서 지금까지 계속 혼자 집을 봤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을 갑자기 여의고 얼마 안 된 상황이라 아마 또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얼마나 불안해했을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저는 아내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답장 줘. 나 이거 그냥은 못 넘어가. 미안해요. 지금 친정집이야? 아니, 그냥 근처 좀 돌아다니고 있었어. 왜 하루카만 두고 혼자 나갔는데? 같이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뭐가 힘들단 거야? 애가 좀 힘들어하긴 해도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이유라도 알려줘봐. 어떻게 같이 지낼 수 있겠어? 당신이랑 불륜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인데 어떻게 예뻐하겠어? 타치미, 그건 진짜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바람을 피운다는 것도 오해인데 밖에서 나아온 아이라니 선을 넘을 대로 넘어버렸습니다.
일단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준다며 아내를 불러냈고 하루카의 호적 등본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우리 형이 아빠라는 기록이 정확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타츠미도 이걸 의심할 순 없었는지 저와 하루카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내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그것보다 먼저 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있잖아, 바람이라느니 낳아오는 아이라느니 너 요즘 좀 이상해. 애초에 그런 생각을 왜 하는 거야? 그러자 드디어 아내가 놀랄만한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저는 혼자 처가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 장모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할 말이 뭔가? 장모님께는 자세한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드릴 말씀이 있다고만 하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장모님과 연을 끊기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내 기행의 모든 원흉은 바로 장모님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도 하루카가 낳아온 자식이라고 한 것도 장모님이 아내에게 바람을 넣어 믿게 만든 속임수였던 것입니다. 왜 타츠미가 근거도 없는 장모님의 거짓말을 믿게 됐느냐면 그녀의 성장 배경에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장모님은 아내가 어릴 때부터 딸을 컨트롤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전반적인 생활을 감시당했고 뭘 할 때마다 엄마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엄마의 말에는 무조건 순종해야만 했고 조금이라도 의심을 가지면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결국 언젠가부터 엄마의 말이라면 고지고대로 믿게 됐다고 합니다. 그건 어른이 된 지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처음부터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우리를 갈라놓고 싶었던 장모님은 제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속여 타츠미를 친정집에 데려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때마침 제가 조카를 데려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건 밖에서 낳아온 자식이야 라며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즉 장모님은 속이 거북해질 정도로 교묘하고 잔인한 막장 부모였던 겁니다.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일단 심리치료부터 받아보자고 설득했습니다. 몇 개월에 걸쳐 아내의 세뇌를 없애는데 성공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장모님이 그런 분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 결혼하기 전에도 만나뵌 적이 거의 없기도 하고 날 싫어하시니까 이게 널 다시 데려오기 위한 계획이었구나. 미안해요. 유토 씨는 그런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줬는데 어렸을 때 생긴 트라우마 때문에 엄마가 강하게 나오면 몸조차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엉엉 우는 아내를 그냥 꼭 안아줬습니다. 아내 잘못이 아니니까요. 잘못은 아내를 세뇌시키고 아내를 계속 괴롭힌 장모님이죠. 아내와 이야기한 후 가족 다 같이 장모님을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뭐야? 이제야 엄마한테 돌아올 마음이 든 거니? 아니요. 저는 오늘부로 당신의 딸이 아닙니다. 뭐? 무슨 말이야 갑자기? 넌 그냥 엄마 말만 잘 들으면 돼. 죄송하지만 그렇게 화내셔도 장모님 말씀을 들어줄 딸은 이제 없습니다. 타츠미는 심리치료를 통해 트라우마도 다 극복해냈어요. 이제 장모님을 무서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 리가. 우리에게 절연을 당한 장모님은 매우 당황하며 잠깐만, 그럼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사실 장모님의 생활비의 절반을 아내가 준 용돈으로 채워오고 있었습니다. 타츠미가 장모님의 용돈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저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 생활비는 제 월급으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저금을 좀 미루고 절약하면 보내드릴 수 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장모님의 소나기를 벗어나지 못했던 증거였습니다. 글쎄요, 그건 스스로 해결하셔야죠. 나이도 드실 만큼 드셨잖아요. 참고로 아내 폰번호랑 집 주소도 싹 다 바꿨어요. 이사도 다 끝났고요. 이제 두 번 다시 타츠미를 만날 수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타츠미, 하루카, 이제 가자. 응, 잘 있어 엄마. 이렇게 우리는 처가댁을 나왔습니다. 등 뒤에선 장모님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곧바로 택시를 잡아탔기 때문에 저희를 뒤쫓아올 수는 없었습니다. 자, 우리 새 가족의 새 인생이 시작되겠네. 다시 한번 잘 부탁해. 유토씨,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하루카, 그날 너만 두고 나와서 정말 미안해. 앞으로 네 엄마가 되긴 힘들겠지만 좋은 가족이 되도록 노력할게. 작은 엄마를 용서해주겠니? 타치야의 사과에 하루카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요. 그건 작은 엄마 잘못이 아니니까요. 근데 전 두 분의 아이가 아닌데 괜찮으세요? 하루카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하루카를 꼭 안아줬어요. 무슨 말이야 그게. 오늘부터 우린 가족이라니까. 잘 지내보자 하루카. 그로부터 몇 년 후 우리는 가족으로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가족 행사 명목으로 가본 적 없는 여행지에 다녀오기도 합니다. 이번엔 아티미에 가볼 예정입니다. 전에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가본 적 있는데. 그렇구나. 그럼 그때 제일 맛있었던 식당 좀 알려줄래? 그치만 어렸을 때 간 걸 텐데요. 기억나니? 생선 요리가 맛있었어요. 아마 아빠가 좋아할 만한 식당이 많을 거예요. 그거 참 잘 됐구나. 바다가 예뻐서 엄마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조개 껍데기로 목걸이도 만들 수 있어요. 어머, 그럼 우리 커플 목걸이를 만들어 볼까? 하루카는 우리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게 됐고 진짜 부모님은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처음으로 엄마 아빠라고 불러준 날은 너무 기뻐서 타츠미와 함께 엉엉 울었습니다. 지금도 하루카가 잠들고 나면 가끔씩 하루카의 사진을 보곤 합니다. 사실 형네 부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가족 사진도 나왔는데 거기엔 하루카의 갓난아기 적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보고 또 봐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하루카가 우리에게 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이런 말은 좀 그런데 하루카 덕분에 내 저주가 풀린 것 같아. 저주? 하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강박관념이고 또 하나는 엄마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는 세뇌야. 맞네. 장모님 일은 진짜 나만 몰랐네. 그날 이후로 엄마는 결국 나라의 지원을 받아 양로원에 들어가게 됐대. 하긴 그렇게라도 안 하면 노숙자가 됐을 테니까. 그렇게 됐다면 객사하셨겠지. 그렇게 죽는 사람도 많으니까 엄만 아직 운이 따라준 거지. 장모님 이야기를 하는 아내의 얼굴엔 그 어떤 슬픔도 없었습니다. 하루카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장모님과 연을 끊은 그날 이후로 아내는 점점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예컨대 요즘은 엄마가 시집간 여자는 밖에서 일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거든? 근데 나 일 다시 시작해도 될까? 라고도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알바도 억지로 다녔던 거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오케이 했습니다. 요즘은 저도 집안일을 꽤 할 수 있게 됐어요. 요리라는 새로운 취미가 생길 정도로요. 이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유토 씨랑 하루카 덕분이야. 아니야, 우리 셋이 함께한 덕분이야. 형네 부부 목까지 하루카를 행복하게 키워내자.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유토 씨.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겠지만 우리 세 가족이 힘을 합쳐 뭐든 극복해 나가고 싶습니다.